혼인이 파탄되는 귀책 사유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 갑자기 왜 위자료? 나는 어이가 없었어요. 첫째, 둘째는 아빠랑 엄마랑 누구랑 살아도 상관없다고. 실제는 그게 아닌데 아빠가 서운할까 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첫째의 입장은 더 아니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네. 이제 어머니가 계셔요. 어머니가 네. 시어머니 죄송합니다. 일 도와주시잖아요. 네. 세상에 멀쩡하게 나오셨는데 어머니 갑자기 계세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계십니다. 어머니 멀쩡히 살아계시. 앞으로 만수무강하실 겁니다. 예. 계신데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환, 박혜령 부부 입장해 주세요. 아내한테 증거를 내밀어도 인정하지 않고 또 저를 뭐 공격하는 거 좀 뭐든 저한테 이겨야 되니까. 오늘 방금 또 싸우면서 이게 개선이 될까? 이게 변화가 힘들겠구나. 우선 캠프 소장으로부터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아내 박혜령 씨와 남편 이성환 씨는 실제 이혼 숙려 기간 중에 캠프에 입소하셨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맨날 돈 그러냐고! 남편은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로 시종일관 아내와 아이들에게 짜증을 부렸고 아내는 너무 높은 에너지로 여러 가지 일에 손을 댔는데요. 형편에 맞지 않는 과소비까지 더해져 가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오빠가 생활비를 안 주니까 입금시켰던 돈이 2,900만 원이에요. 돈을 안 줬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는 미치는 거예요. 어쨌든 80 시간 안에 준 돈이란 말이에요. 아이, 쓸데가리 없는 걸로 제발 싸우지 말고. 돈 쓰잖아, 자꾸 무슨 돈을! 아껴야 살 수 있다는 거 나 얘기하는 거잖아, 아껴야! 진짜. 본인 지금 자포자기 상태예요. 조울증은 난치병이 아니에요. 앞으로 치료를 열심히 받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드라마 심리극에서 엄마 아빠가 화 많이 날 때도 있는데 그냥 사갔으면 좋겠어.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러나 방금 전까지도 싸우고 오셨다는데 과연 이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기도 4명이나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혼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건지 또 협의해서 적으신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사실 재산 분할하고 양육권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보면 아이들 4명의 양육권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아직 자녀들이 어린 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남편분은 4분의 자녀의 양육권을 원한다. 네. 그래서 4분의 자녀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그걸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 보증금은 저희가 원한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 그다음에 양육을 4명을 하기 때문에 양육비는 사실상 산정표에 따르면 좀 더 되는데 150 정도로 저희는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를 더 붙이면 사실 아내의 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혼인이 파탄되는 귀책 사유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 갑자기 왜 위자료? 나는 어이가 없었어요. 네. 일단 저희 아내한테 내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앞으로는 조심해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혹시 어떠신가요? 네. 딱 떨어지죠? 네네네. 네, 일단 저희는 그 자녀를 양육하는 쪽에서 그 보증금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져가는. 자녀 양육을 사실은 아이가 양육하면 집에들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아이들 양육자가 네.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 차도 마찬가지. 아이들 양육할 때 필요한 큰 짜잖아요. 아이 양육하는 사람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그 양육자로 저라고 생각하는 거죠. 빌드업이 대단하신데요? 아, 내가 곧 양육자니 이건 다 내 거다. 네. 네, 맞아요. 그럴 때 혹시 첫째, 둘째가 같이 사는 것을 엄마와 함께 하고 싶다 혹은 아빠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 주장이 의의가 있는지 우리가 보통은 법원에서 자녀들의 의사를 크게 반영하는 나이는 보통 한 만 14세 정도 됐을 때 보통은 그 나이가 되어야 하긴 하는데 양육권에 대해서 서로 첨예하게 정말 적극적으로 싸우는 경우에는 아이들 의사를 확인해가지고 일정 부분 반영될 여지도 있어요. 자녀 양육을
이제 우리 아내가 전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모두 다 엄마하고 애착 관계가 아주 잘 형성되어 있고 특히 뭐 첫째, 둘째는 엄마를 좀 더 따르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셋째, 넷째 전부 다요. 모두가 그렇죠. 아, 네. 첫째, 둘째는 아빠랑 엄마랑 누구랑 살아도 상관없다고. 실제는 그게 아닌데 아빠가 서운할까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첫째의 입장은 더 네. 죄송한데 그 두 분이 협의혼 신청할 때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기로 하셨어요? 그때는 신랑이 키우되 네. 제가 양육비를 인당 10만 원씩만 주는 걸로.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아빠가 키운 그렇습니다. 것으로 그렇게 신청했는데 지금은 엄마가 키우고 싶어 하시는 건가요? 예, 그때 당시에 오빠가 이거는 언제든지 둘이 같이 오면 바꿀 수 있다. 제가 지금 조울증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 이름으로 적자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거기 적을 때 당시에는 그래 한번 키워봐.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봐. 라는 심정의 느낌으로 그 당시에는 그래 오빠가 다 양육을 하고 뭐 이렇게 적었지만 일단 가져가도 힘들어서 못 할 거예요. 사실 남편분도 보면 완전한 준비가 돼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분이 지금 보조 양육자가 사실상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시지 않나요? 아니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네. 어머니가 계셔요. 어머니가 네. 시어머니 죄송합니다. 일 도와주시면 네. 시골 도와주시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계셔. 영상에 멀쩡하게 나오셨는데 갑자기. 계세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계십니다. 어머니 멀쩡히 살아계시. 앞으로 만수무강하실 겁니다. 예. 계신데 현재는 양육권을 남편분에게 가는 게 맞겠다. 간단히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상황 네. 자체를. 저희 어머니가 지금 건강이 괜찮으시다면 아직까지는 저희 정말?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네, 건강이 괜찮지가 않으세요. 어머니 노인정 치료해서 아이들 양육 못할 때는 오빠가 오롯이 아이들을 다 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엄마가 키우면 어떻게 키우시려고요? 친정 엄마도, 네, 친정 엄마. 친정 어머니도 그렇지. 많이 힘드시고 지금 무릎 아프시고 힘드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 친정 엄마는 저랑 20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 저희 엄마가 더 많이 집안일과 봐주고 사실은 그 놀아줄 자녀들을 에너지도 조금 힘도 이게 더 식사와 많고. 그 주말에는 유치원에서 저희 엄마가 더 먹을 많이 때 봐주고. 학교로 이렇게 네, 다 그렇습니다. 맡아주고 저녁밥까지 이렇게 근데 딱히 두 분 중에 저희가 뭐 이렇게 말하기가 네. 그 전에 저 하나 네. 좀 조정장님한테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애가 넷이시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두 명 뭐 이렇게 키우는 이런 케이스들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혼자서 4명 또 키우기도 힘드니까. 네, 어려우니까. 어렵죠. 그것도 협의를 하면 상관이 협의를 없는데요. 하면. 협의가 안 되면 그러면 협의를 조사를 해서 네. 그러면 한쪽으로 가게 됩니까? 아니면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그게 제가 영상을 잠깐 봤지만 아이들 관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큰 아이들끼리는 큰 아이들끼리 친하고 작은 아이들끼리는 작은 아이들끼리 친하다 이러면은 또 이제 분리양육이 네 가능한데. 분리양육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안에서는 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1,000만 원 요구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동등하게 위자료 1,000만 원은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네. 이유인가요? 왜냐하면은 짜증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드셨다고 해요. 그렇죠? 아, 그럼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위자료 1,000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아내는 뭐든 저한테 이겨야 되니까 제가 하면 무조건 같이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저희가 사실 이 부분 뭐 이제 그 아내분도 억울한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조울증을 사실은 앓고 계셔가지고 물론 가끔이지만 그런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움직이는 차에서 막 내리려고 하고 다 부수고 난리야 지금. 어머니 이렇게 시소 좀 해줘. 지금 차에서 막 내리려고 하고 난리야 지금.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영양 없는 정도의 우울증이냐 조울증이냐의 문제인데 네. 남편은 지금까지 사실은 생활하면서 그런 우려가 되는 사건 사고가 사실 없어요. 다만 이제 사실 제가 말하지 아는 않았지만 게 있어요? 네, 저희 광주에 있을 때 오빠가 아이를 안고 위협을 한 적도 있었어요. 경찰까지 부르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그때 제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저를 계속 미쳤어요. 아내가 아이를 한다는 안고 거죠. 있었고 이게 제가 상상을 초월했던 거. 그러니까 다시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긴 하고 뭐 아내분 말이 일리가 있는데 우리 아내분도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런 우리 영상이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조울증이 굉장히 힘들고 뭐 우울증이 너무 힘들고 하죠.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게 모성이고 부성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죠? 네. 어떤 상황이 됐어도 그런 아이가 있는 곳에서 위험한 행동은 절대 금지하셔야 돼요. 예. 둘 다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 관련돼서는 그래서 위자료를 누구한테 달라고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처지들이 아니에요, 두 분 다. 위자료는 잊어버려요. 위자료에 대해서는 서로 다 잘못을 인정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좀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혼인을 유지한다면 어떤 약속을 하면서 지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 조건부터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실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돼요. 네. 조울증, 우울증 꾸준하게 치료를 받는다. 네네. 네, 열심히 그거는- 받아서 네.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남편분이 과소비를 얘기할 때 마치 아내분은 집안 전체를 위한 소비를 했다. 이렇게 되고 남편분은 개인을 위한 소비만 했다. 이러면서 드론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저희가 이게 상담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게 있습니다. 드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의 과소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내의 보정 속옷. 아내 보정 속옷이 나와요, 그것- 갑자기? 네. 지금 여기서 보정 속옷 뭐예요? 보정 속옷 뭔데? 그게 지금 위에 거 하나에 60만 원 정도 하는 거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까지도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그거를 강제로 선물을 떠넘기는 강제 선물. 엄마는- 강제 선물. 이게 선물이 아니라 강제 선물이다. 네, 엄마는 차라리 돈으로 주기를 바라지. 드론 이런 보정 속옷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그 치사해서 이렇게 갑시다. 보정 속옷이 불필요한 과소비다. 아내분도 보정 속옷 수로 한 3,400만 원어치의 소비를 하셨다. 교정 속옷. 교정 속옷? 네. 왜 또 교정을 해주세요? 네, 교정이어야 해요. 아, 그래요? 네. 그 교정 속옷, 보정 속옷. 저희 엄마한테 교정 속옷을 저희 엄마는 뭐 원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선물을 그냥 강제 선물.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네, 강제로가 아니라 70이신데 강제가 아니면 뭐 아, 원하셔서? 자, 네, 너무 말씀을 원하셔서? 드려볼게요. 네. 제가 아이를 데리고 놀러장을 갔다가 제대로 딱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꼬리뼈가 골절이 났어요. 골절이요? 네, 꼬리뼈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꼬리뼈 진단금을 받은 돈에서 네. 그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교정 속옷 정도를 산 거고 제가 입어보고 정말 너무 좋은 너무 거예요. 좋아서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다리를 추천. 다쳤어요. 다리를 다치셔서 사실은 어머니한테 처음에 강요한 게 아니라 입어보시라고 하고. 네. 이거는 충분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한테 왜냐면 해드리고 싶으니까. 이게 지금 아까 교정 속옷이라고 한 얘기가 이유가 있네요. 의료기기 같은 네, 네. 효과니까 맞아요. 이거는 그리고 어머님도 좋다고 그랬다는데 왜 이걸 가지고 시비 저희 거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해주니까 좋은 거지. 그게 뭐 비싼 걸 굳이 받고 싶지는 아니 않은데. 근데 어머니가 다리가 아픈데 그걸 입어서 다리가 좀 하셨어요? 편해진다면 좋다고는 하셨어요? 아 좋다고는 하셨나 봅니다. 아니 자기 어머니한테 해줘도 뭐 난리. 그러니까요. 심지어 보험금 받은 것으로 구매한 맞아요. 제 꼬리뼈 진단금 받은 진단금. 걸로 수술 대신. 근데 사실 이제 약간 의문이 좀 풀려요. 저 남편분이 사실 보정 속옷을 왜 돈을 저렇게 들여서 하는지 모르겠다. 몸매상 보정 속옷이 필요가 없는데 완벽한데 왜 그렇게 과소비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했어요 그 얘기? 예? 네, 뭐 교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뭐 할 데는 없지만 지어내시. 누구 얘기예요? 왜 이제 남편이 그렇게 아내분을 지금은 살이 한 10 몇 킬로 쪄 있지만 사실은 몸매 자체가 그렇게 나쁜 체형은 아니기도 해서 역시 오빠는 나를 굉장히 만족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내분이 이제 약간 조증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뭘 적극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세요. 네네. 예, 뭐 아파트도 보러 간다든지 기본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그런 무리한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예. 근데 지금 이 판에 뭐 10억짜리 아파트 계약금 넣고 지금 거기다가 7억. 어? 7억. 7억이든 10억이든 아니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계약금부터 넣으면 안 되잖아. 그 얘기예요. 살아요. 제발 거기 가 살아. 정말 어딘지 모르겠지만 나 정말 거기서 사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정말로. 제 마음이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또 이 얘기에 이것도. 대해서도 의견이 있어요? 네, 이유가 알겠습니다. 있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뭐 어찌 됐든 그로 인해서- 어찌 됐든 우리
혜령 씨의 그 마음, 잘 살고 싶은 잘 마음. 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거 알아보러 다닐 시간 있으면 더 열심히 일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네. 네. 참 혜령 씨 보면 참 재밌는 게 굉장히 밝고 밝고 예. 맞아. 에너자이죠. 아, 제가 긍정적이고 네. 하신데 상냥한 얼굴로 한마디도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도 인정을 안 해. 누가 봐도 자기가 잘못한 것도 했는데도 그건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엊그저께 진짜 이분하고 얘기하다가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 차를 왜 바꿔야 되는지를 차가 고장이 안 났으면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거예요. 고장난 거 고치면 되잖아요. 고치는 데 이제 한 달이 걸.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진작에 싫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아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이고 참. 뭐 나랑은 그래도 되는데 저 양반 입장에서는 평소에 대화를 할 때 아내가 뭘 좀 받아줘야지 뭐 살 텐데 하나도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뭐 돈 문제 뭐 어떠한 문제도 하나도 인정을 안 해. 네, 공감 플러스 사람을 정말 잘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게 이 이틀의 내용이 저의 모습이 다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측 요구사항 할 건데요. 사실 네. 첫 번째 주 1회 온 가족 참여형 대청소. 왜냐면 지금 너무 짐도 많고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치우려고 하면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내를 보니까 뭐 이거저거 사가지고 안에다가 넣어놓으신 게 너무 많아. 아이들도 많고 집에 있는 거 좀 없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정말요. 아니, 오빠한테 장롱 그거를 치우자고 하면 오빠는 거기에 숨겨놔야 되기 때문에 장롱을 못 버린대요. 아니 장롱 말고 나머지 옷이나 그 옷걸이를 왜 도대체 그렇게 많이 그걸 다 갖다 버리고 그다음에 대청소를 해야 된다고 또 신랑 물건이 훨씬 많아요. 신랑 물건이 훨씬 많아요. 정말로. 요번 최근에도 셋째 아이 다 갖다 버리라고. 예? 10개씩 사오고. 제발 네, 그거 쓰지도 버리겠습니다. 않는 거 그 싹 갖다 버려 다. 집에다 자꾸 갖고 들어오지 말고 제발 그런 데다가 작은 돈이라도 쓰지 말고 내가 저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쓸데가리 없는 거 사면 부자가 안 돼. 그까짓 거 쓸데없는 거 거기다가 다 꾸역꾸역 넣어놓고 살면 뭐하냐고. 하나 쓰지도 않는 거를. 아유 답답. 부자분이 말씀하시니까 맞아. 그래. 그렇게라도 제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제가 오늘은 부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내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면. 알겠습니다. 더 요청할 만한 사항은 없는 거죠? 아까 다 하셨으니까. 진이 다 빠져. 또 뭐 요구하면 또 뭐 이유가 있다 그러고 이러실 테니까 이제 더 됐어요. 없어요. 예. 네. 어떠세요? 우리 특히 캠프를 신청하신 아내분 입장에서는 네, 일단은 이혼을 해봐야 우리는 더 나아진 삶을 살기 어려우니 네. 같이 합쳐서 열심히 가게를 투명하게 해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 저희 아내 저 꺾이지 않는 마음이 꺾였다는 거에 저희 가족이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나가서 좀 이혼 협의 신청한 거 처리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취소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어찌됐든 우리 가정이 잘 해보자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좀 아껴서 꼭 내가 나중에 오빠 머리 심으러 가게 해줄게.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한테 상처 주지 말고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양육자료에 대해서 아직 그거는 못했어. 주일에 온 가족 참여 대청소하고 자 이상으로 이성환 박혜령 부부의 최종 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